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의 이정훈 차장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금형산업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멘스 NX 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캐디언스 회사 소개, 두 번째로 NX 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NX 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 기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최신으로 NX 2007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개요와 캐디언스 연역, 캐디언스 조직 및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캐디언스 시스템은 1995년에 최초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NX 캐디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는 지멘스 제품군을 공급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C3P, 몰덱스 3D 해석 제품도 공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로는 나이스 솔루션, 건 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영역입니다. 서울을 본사로 설립된 이후에 대구지사, 영구소, 김해지사, 광주지사 개설로 점차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제품군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대표 이사님을 필두로 마케팅과 재무에 관련된 경영부, 그리고 제품 영역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부서로 R&D 센터와 각 지역의 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운송에서는 MPC 주식회사, 유라, KT 한국단자, 사무금융 등이 있고 조선해양, 의료기기 쪽에서는 큐라코, 세종메디칼,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자, 가전, 반도체, 산업기기 장비, 의료기기 분야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NX 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산업군과 NX 캠 지원 모듈, 그리고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X 캠은 글로벌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멘스 제품으로 50년 이상의 캠 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약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 기능 그리고 조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X캠은 형상의 면을 선택을 해서 해당 면의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하는 3D 기반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몰드앤다이에서는 자동차 및 첨단 전자 산업을 주를 이루고 있으며 3D 곡면 가공인 삼축성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재질 그리고 고속 가공 패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체 부품에서는 일반 기계 가공, 기계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품들을 생성하기 위한 밀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복잡한 부품, 주로 항공우주나 덴탈 의료기기 산업에서 필요한 오축성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X캠 구성 모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NX CAD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평면 가공, 그리고 곡면 가공, 오축, 복합기, 와이어, 선반 등 다양한 모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능들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로봇 캠과 적층과 가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우측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베리컷과 비슷한 유형의 NC 데이터 검증 시뮬레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NXCam에서는 NX라는 기본이 되는 하나의 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NXCam의 장점입니다. NXCam의 가장 큰 장점은 CAD와 CAM 그리고 CNC까지의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모델링에서부터 CAM 작업 후에 측정까지 하나의 제품 안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작업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낭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현재 기본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CAM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퍼레이션을 보게 되면 3D 형상에 맞춰서 가공 경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단계별로 하나씩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형상에 맞춰서 공구가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의 설계 변경이 들어올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캠을 새롭게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NXCam에서는 일부 형상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바디를 교체하거나 기존에 있던 형상을 바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품이 일부가 수정이 돼서 교체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형상과 변경된 바디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가공 경로가 앞에 형상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공 경로를 보게 되면 형상을 그냥 지나치고 충돌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오퍼레이션에서 X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연산을 해주게 되면 변경된 형상에 맞춰서 가공 경로가 변경이 됩니다. 물론 재연산을 해줘야 하지만 전용 캠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캠 작업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를 재연산을 시키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앞에서 봤던 시뮬레이션 툴패스와 다르게 변경된 형상에 맞춰서 다시 툴패스가 연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X 모양의 전체 오퍼레이션을 다시 재연산을 하게 되면 변경된 형상에 맞춰서 툴패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NXCam의 팁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어댑티브 밀링 기능입니다. NX 12 버전부터 기능 추가가 돼서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신규 버전마다 계속해서 기능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기능은 고속 가공 절삭 패턴 가공으로 공구 전체 길이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이동량을 작게 사용하는 가공 기능입니다. 멀티 스레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NXCam 신규 버전에서는 연산 속도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실제 가공을 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칩이 일정하게 배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닥과 벽면에 남아있는 소재 양이 일정하고 공구의 수명이 향상됩니다.
이 기능은 황삭 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스레드의 옵션이 적용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한 연산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먼저 재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 멀티 스레드가 적용이 된 부분과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의 시간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이제 멀티 스레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NX1899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멀티 스레드 기능이 적용이 안 된 것과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멀티 스레드는 약 15초,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46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멀티 스레드가 적용이 된 것과 안 된 것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NXCam에서는 충돌 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툴 위에 홀더를 생성해야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홀더와 형상 간의 충돌 부위에 가공 경로를 안전한 가공 경로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구 최소 길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전에 공구 DB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실제 가공할 때 충돌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공구 위에 홀더를 생성을 하고 시뮬레이션 확인할 때 형상과 공구 간에 간섭이 일어나는 영상입니다. 간섭이 일어날 경우 공구 길이를 최고 얼마나 필요한지 해당되는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사전에 공구에 대한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충돌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연산을 하게 되면 변경된 공구에 맞춰서 안정된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우즈 체크할 때 지금 별도로 가우즈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벽면 등고성 가공을 하는 Z레벨의 옵션 기능입니다. NXCam 상에서 기본으로 해당되는 이미지와 같은 벽면에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각도가 작은 구간이나 R 구간이 있는 경우에 공구 경로의 간격이 돋보기 모양의 위치와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옵티마이즈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간격을 최소화해서 일정한 스텝량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벽면에 대한 균일한 표면 조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저는 교육을 할 때 항상 Z레벨 사용을 함에 따라서 이 옵티마이즈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챔퍼 가공입니다. 3D 형상에 챔퍼 모양이 없이 엣지로만 표현이 되어 있을 경우에 엣지 모서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합니다. 이 기능은 일괄 챔퍼 가공 기능으로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모서리 전체에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합니다. 평면 이외에 우측 기능에서도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마우스 클릭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프로그래밍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능 자체에 충돌 체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사전에 가공 경로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모델링에서 이제 NXCam 기능을 이용해서 챔퍼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하는 영상입니다. NX12를 기준으로 작업을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직접 엣지 모서리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서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60배속으로 좀 돌리는 장면인데, 오른쪽에 연산 시간과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수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당 기능을 직접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션 기능에서 전체 가공 영역을 인식을 한 후에 지금 보여드리는 조건값만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 엣지 부분에 챔퍼 가공의 오퍼레이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방법보다 시간이 이제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NX 1899 버전 일부 패치할 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사용은 1926 이후 버전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했던 거와 비교해서 시간 차이와 마우스 클릭 횟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생성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NX1926 버전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으로 모델링 소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각과 원통에 대한 소재를 바디나 아세이의 컴포넌트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 사이즈를 정치수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NXCam에서 제공하는 옵션보다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워크피스에서 파트를 지정을 한 후에 블랭크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소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변경을 하면 기존보다 좀 더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값을 입력을 하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한 소재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로 생성을 할 건지 컴포넌트로 생성을 할 건지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컴포넌트로 소재가 지정이 된 것,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템플릿 활용 기능입니다. NXCam에서는 많은 유형의 오퍼레이션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 기능을 모아서 사용자만의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에서 자주 입력을 하고 수정해야 할 옵션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마우스 클릭 횟수를 단축할 수가 있고, 재질별 그리고 형상별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상 분석 기능입니다. 가공 경로 생성 후에 가공이 완료된 형상을 그래픽적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기능으로 원하는 면 위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가공이 덜 됐는지, 그 다음에 과절삭이 됐는지 사용자에게 사이즈로 미니멈 디스턴스 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미 가공 영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눈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해서 가공 분량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팁 기능 중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기능은 툴패스 편집, 트림 하는 기능입니다. NX 10버전부터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불필요한 구간에 툴패스가 나왔을 때 사용자가 드래그를 해서 그 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 툴패스를 삭제를 합니다. 쉽고 빠르게 사용자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오퍼레이션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에디트를 들어가게 되면 트림 옵션에 섹션인 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를 드래그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 안쪽에 이와 같이 트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NX 2007 시리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 버전에서는 기존 버전과 다르게 아이콘 크기가 커져서 마우스 클릭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성했던 오퍼레이션이 즐겨찾기처럼 홈 탭에 활성화돼서 최근에 사용했던 오퍼레이션들을 바로바로 실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앞에서 사용했던 오퍼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 기능을 이용을 하면 마우스 클릭 횟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Z레벨 언더컷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이고요. 언더컷 구간에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는 언더컷 전용 툴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T커터와 배럴 공구 유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측에서 사용이 되는 드라이브 지오메트리라던가 프로젝션 정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가공할 언더컷 면만 선택을 해서 툴패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3축 언더컷 형상 안쪽 구간에 쭉 연결을 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쭉 이어가는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구는 T커터와 스페어, 그 다음에 배럴 공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Z레벨 언더컷이라고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자, 지오메트릭 쪽에서 파트는 전체 모델링이 되겠고, 에어리어 영역은 언더컷 구간의 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가공 조건, 진입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구간 같은 경우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가공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옵션 등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언더컷 구간의 툴패스를 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 부품에 대한 황삭 툴패스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기능은 플랫과 볼 공구, 그 다음에 볼 노즈 공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 스파이럴과 옵셋 패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 부품을 이전보다 3배 더 쉽고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리컬과 코닉에 대해서 로터리 러핑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옵션에서 보게 되면 축을 Z로 적용을 하고, 타입은 파트 헬리컬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헬리컬 모양의 툴패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쭉 연결을 하는 헬리컬 모양의 툴패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로터리 타입의 황삭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홀더 생성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홀더 생성을 할 때 직접 값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홀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2007 버전에서는 솔리드 모양의 홀더를 바로 공구 홀더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모양의 홀더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홀더 사이즈와 공구 판매사에 등록이 된 홀더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홀더 솔리드가 있는 상태이고 공구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고 홀더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옵션에서 솔리드 바디를 변경을 한 후에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운팅에 대한 위치, 원점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Z에 대한 부분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서 스텝 파라미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쭉 값들이 들어가고 보시게 되면 공구 위에 홀더가 이와 같이 자동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능입니다. 모서리 챔퍼 기능 옵션에 모서리 구간의 공구 동작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 그대로 각이 지도록 표현할지 아니면 라운드 처리를 할지 옵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툴패스 생성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옵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져 있는 부분과 알 처리 부분, 코너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코너에 대한 위치 옵션을 보게 되면 익스텐드로 하게 되면 날카로운 부분에서는 날카롭게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라운드로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연산을 하게 되면 날카로운 코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R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준비한 NXCam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내용 중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해당 페이지의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